영화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과 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상당량을 수입해서 썼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직접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의아한 건 미국의 경우에는 우라늄 광산도 있고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는데 그동안 왜 러시아에 의존을 했던 것일까요? 농축 우라늄을 둘러싼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의 우라늄 매장이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그렇기도 한데 이게 조금 네. 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원전은 원자로에 우라늄이라고 하는 연료를 넣어서 이제 핵 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연쇄적으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서 큰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여서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인데 네. 이 원전을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카자흐스탄, 캐나다 뭐 매장량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세계 곳곳에 광산이 골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중요하니까 뭐 우리의 나라 한전 같은 그 기업이 해외 우라늄 광산을 인수해서 뭐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우라늄의 수급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근데 건지.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는 달리 네.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는 사실 정제를 하거나 바로 자연 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 상태 우라늄은 연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연료로 쓰려면 무조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일단 우라늄의 함량이 높은 암석을 캐서 잘게 부수면 네. 보통 우라늄 광산에서 이제 이 암석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함량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깬 다음에 함량을 80%까지 끌어올리는데 이걸 네. 우리가 우라늄 정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뭐 우라늄 산화물이라고도 부르고 정확히는 8산화3 우라늄 조금 말이 어렵지만 어렵네요.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자연 상태 우라늄에 가까워서 연료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못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 이제 두 첫 번째 단계를 단계. 가야 되는데 네, 네, 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원자력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농도를 높였다지만 이 우라늄 산화물에 있는 우라늄은 99.3%가 네. 그 원자 번호가 U-238이라고 하는 우라늄이에요. 네. 이게 2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인 건데 이게 92개의 양성자, 그다음에 146개의 중성자로 구성된 우라늄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238. 네, 238. U-238 우라늄은 매우 안정적인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자연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안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조를 깨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고 그러면 핵분열을 핵분열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 산화물이더라도 네. 원자 구조가 불안정한 우라늄이 있어요. 이 원자 번호가 이거는 U-235 우라늄입니다. 원래라면 146개가 있어야 될 중성자 중에 3개가 없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238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3이 빠진 U-235인 건데 네. 원자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쉽게 핵분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불안정한 구조의 우라늄은 문제는 이 불안정한 구조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함량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핵분열을 일으켜봤자 안 많은 되잖아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연료로 만들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구조의 우라늄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먼저 뭐 우라늄 산화물을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육불화 우라늄을 가스로 만든 뒤에 원심 분리기에 넣어요. 그러면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당연히 그 질량 차이가 나는 U-238 안정적인 우라늄과 불안정한 U-235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분리돼요. 되겠죠. 네. 질량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네. 이를 통해서 불안정한 U-235 우라늄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흔히 농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원전에 들어가는 연료봉은 이 U-235 우라늄이 5% 이하로 농축돼 있는 형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U-235 우라늄의 농도가 한 4.5%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 산화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네. 농축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광산에서
광석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농축을 못하니까 해외에서 젤 형태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다가 이걸 분말 형태로 만든 뒤에 이제 연료봉을 만드는 딱 그 작업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 기술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주를 쥔 농축 우라늄의 공급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걸 좀 개발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왜 안 되나요? 우리나라는 개발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 돼요.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968년에 유엔 회원국들이 맺은 조약인데 그때까지 핵을 보유한 5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골자인 건데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핵 농축을 할 수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회원국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때 핵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핵 농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는 명시적으로 들어갔지만 정확히는 미국이 허락해야 농축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앞으로도 허락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U-235의 농도가 5에서 20%를 넘어가면 이걸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굉장히 핫한 SMR.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바로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U-235 우라늄을 5%까지 농축을 하면 20% 농축도 금방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것보다 농도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U-235의 농도를 90%까지 올리는 건 금방인데 이 U-235의 농도가 90%가 되면 이게 핵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축 기술을 갖게 되는 순간 핵폭탄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쉽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되면 핵폭탄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걱정인 이제 거죠. 계약을 맺었던 건데 맞습니다. 우라늄 농축 가능한 나라는 그럼 5나라가 미국, 맞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렇게 이렇게 딱 5개 국가이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유렌코, 프랑스의 오라노, 러시아의 로사톰, 그다음에 중국의 CNNC라고 하는 4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뭐 신기하게도 미국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농축 우라늄을 팔지 않으면 원전도 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더구나 이 농축 우라늄 시장의 40%를 러시아의 로사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렌코가 27%, 그다음에 나머지가 프랑스, 중국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러시아 농축 우라늄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이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 몰려 있으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31년부터는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사다 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공급선 다변화 차원인 건데. 저 미국도 사실은 뭐 우라늄 농축 가능한 나라이기는 한데 우리가 왜 러시아에서 갖다 썼을까요? 물론 미국도 농축 우라늄을 만들기는 해요. 만들긴 하는데 작국 생산 물량의 전부를 긁어모아도 쓰는 양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물량의 20% 남짓을 이제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근데 이 20%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국 유렌코라고 하는 기업의 자회사가 만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자력으로는 지금까지 농축 우라늄을 안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80%는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농축 우라늄 중 28%가 러시아 로사톰이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중요한 자원 중 하나를 자기들이 만들지 않는 그리고 또 잠재적인 적대 국가에게 가져다 쓴다고 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튼 미국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미국 농축 우라늄을 사다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동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대략 한 95기, 그렇군요. 95기 정도가 되는데 2위인 중국이 56기 정도가 되니까 거의 뭐 배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생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금방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더구나 미국이 농축 우라늄 기술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핵폭탄을 보유한 국가인데. 그렇죠. 또 우라늄 광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농축 우라늄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는 해요. 1990년에 소련이 붕괴를 하잖아요. 이른바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된 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뭐 가장 큰 걱정, 지상 과제는 러시아의 핵탄두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미국 상무부랑 러시아 정부가 협정을 하나 맺습니다. 앞으로 우라늄 농축한 거는 우리가 사줄 테니까 핵폭탄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실행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명이 되게 재밌어요. 메가톤에서 메가와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가톤은 폭탄의 위력을 나타내는 그렇죠. 단위인 거고 메가와트는 전력을 표시하는 단위인 거잖아요. 폭탄에 쓰는 걸 앞으로는 발전소로 보내자. 네, 이런 얘기인 네. 건데 그래서 미국 정부를 대리하는 센트러스라고 하는 회사랑 러시아 로사톰이 손을 잡고 테넥스라고 하는 합작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센트러스가 열심히 영업해서 미국 원전에 농축 우라늄을 팔면 그만큼 로사톰이 테넥스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첫 물량 인도를 시작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구조로 미국 원전 연료용 농축 우라늄이 공급이 됐던 거죠. 네. 냉전의 전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센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구에서 2만 개 핵폭탄을 영구적으로 제거를 했다. 일종의 군축 프로그램의 일환인 건데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에서 농축 우라늄을 가져다 썼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직접 생산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생각이 달라지든 상황이 달라지든 한 거죠.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예.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마음을 바꿔 먹게 된 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네. 지난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예. 사실 미국의 선두에 서서 러시아산 석유, 가스 이런 것도 못 사게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축 우라늄도 미국 내부에서 이것도 막아야 된다.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무풍지대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가 싶다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등을 돌린 이유가 최근에 AI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발전소는 없고 전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릴 정도로 전기 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건데 네. 이 AI 산업의 성패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붙는 게 바로 SMR이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고농축 우라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SMR은 그 U-235의 농도가 5에서 20%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연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농축 우라늄과는 달리 100% 러시아 로사톰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차세대 발전소 발전원이 되는 건데 특히나 AI 산업과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근데 이게 100% 러시아 농축 우라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미국 기업 센트러스라고 하는 기업으로 채우겠다. 아까 합작사에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2023년에 이 센트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시범 생산을 했어요. 고농축 우라늄을. 그래서 미국 정부의 납품까지도 완료를 했으니까 네. 자신 있게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 거고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은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 이게 다도 아니고 사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이랑 손을 잡고 네. 앞으로는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생산 능력의 절반을 책임지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기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하튼 미국이 편을 가르니까 우리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도 2031년부터는 미국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이 만들게 되니까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맞아떨어진 거죠.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EU 같은 경우에도 자체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축 우라늄의 한 40%를 러시아에서 사다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로사톰이 파는 농축 우라늄을 계속 줄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EU에서도 이걸 수입 중단을 해야 된다. 이게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좋은 변화이기는 하죠. 일단 농축 우라늄의 공급선이 확대가 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네. 또 공급선 확대가 되는 게 절대 우방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언제까지 미국에만 그냥 러시아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니까요. 네, 시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처 클럽의 노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